왜 아직 용서하지 못할까? 미움이 아니라 다른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진짜 속뜻.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특별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군가와 다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혼자 앉아 있다가 문득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오래전 일,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난 일. 그런데 그 기억이 올라오는 순간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따뜻하게 있던 마음이 차갑게 닫히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 순간 속으로 이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아직 그 일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 인정이 불편했습니다. 이 나이에 아직 그 감정이 남아있다는 것이,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아직 이러고 있다는 것이, 남들은 다 잊고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용서해야 내가 편해진다고, 용서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이 좁아서라고. 그 말들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 또 하나의 짐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짐을 내려놓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들여다보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이 미운 것인가요?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인가요?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것인가요? 어떤 분들은 그런 감정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용서하지 못한다는 감각은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그 사람에 대한 강한 감정이 아니라 어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감각. 이야기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무언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것 같은 느낌. 그 사람을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고 그 일을 떠올리면 여전히 가슴 어딘가가 조여들고 그 감정이 아직 거기 남아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미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를 붙들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미움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없애야 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 마음이 나쁜 것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은 무언가라고 생각하면 그 마음을 조금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은 감정의 세기 때문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내 삶에 남긴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나에게 무언가를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거나, 나 자신을 보는 방식이 달라졌거나, 세상을 신뢰하는 방식이 달라졌거나, 그 변화가 작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는 감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미의 문제입니다. 그 일이 내 삶에서 무슨 의미였는지, 그 상처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는지, 그 경험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용서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감정을 눌러서 용서하려 해도 의미가 정리되지 않으면 그 감정은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자존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일이 내 자존감에 균열을 남겼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대우받아도 되는 사람이었나? 내가 그 상황에서 그렇게 취급받아도 되는 사람이었나? 나는 왜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나? 그 질문들이
시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질문들에 아직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깊은 이유 중 하나는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관계가 그렇게 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랬습니다. 그 배신감 혹은 배신이라는 말이 너무 크다면 그 예상 밖의 충격이 오래 남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는 것, 내가 관계를 잘못 믿었다는 것, 그 사실이 그 사람에 대한 감정보다 더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판단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내가 또 잘못 판단하는 건 아닐까? 그 의심이 관계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관계에서도 오래된 관계에서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무너진 신뢰를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나쁜 것으로만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마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은 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울타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천천히 생각해 봅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일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아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진짜였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가볍지 않았다고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쉽게 용서해버리면 그 일이 별것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 상처가 가볍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의 내가 겪은 것이 무시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이 그때의 나를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일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나는 그렇게 대우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그 상처는 진짜였다고, 그 주장을 내려놓지 않는 방법이 용서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약함으로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을 잃지 않으려는 힘이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안에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복수를 원하는 것인가요? 어떤 분들은 그런 감정이 있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를 치르기를, 그 사람이 자신이 한 일을 알기를. 하지만 많은 경우 그 마음의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다릅니다. 이해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아주기를, 그 일이 나에게 얼마나 상처였는지를 인정해 주기를, 사과 한마디를 원했습니다. 설명 한 문장을 원했습니다. 그때의 나를 인정해 주는 말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나를 탓했거나 아무것도 모른 채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 미완성이 남아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그때의 나를 아직 놓아주지 못한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의 나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했던 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나, 혼자 그 감정을 삼켰던 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온 나, 그 나를 아직 놓아주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를 놓아주는 것이 그 일이 별것 아닌 것으로 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 나를 붙들고 있어야 그때 내가 겪은 것이 진짜였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용서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상처가 해소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내가 겪은 것을 알아주는 것. 그런 과정이 있으면 감정이 정리될 자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없었습니다. 상대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모릅니다. 혹은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이미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그 사과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감정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정리될 곳이 없습니다. 해소될 출구가 없습니다. 그 감정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많은 것이 바뀌어도 사과를 받지 못한 감정은 결말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결말을 기다리며 오랫동안 그 감정을 붙들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불편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과는 이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을 수도 있고, 상대가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상대와 다시 만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은 여전히 있습니다. 왜 시간이 해결해 주지 못했을까요? 시간은 사건을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남긴 의미는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 상처가 내 삶에 무슨 의미였는지, 그 경험이 나를 어떻게 바꿨는지, 그 일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의미들은 시간이 지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감정을 혼자 정리해야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충분히 말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말해도 충분히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라고, 너무 오래된 일이라고, 이제 그만 잊으라고, 그런 말들이 오히려 그 감정을 더 혼자에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혼자 정리해야 했던 감정은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나누어야 풀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도 그 감정이 남아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혼자였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살면서 이런 말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용서해야 한다. 용서해야 내가 자유로워진다. 이제 다 지난 일인데 왜 아직도 붙들고 있냐? 그 사람도 다 그럴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 말들이 위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 말들은 감정을 덮어버리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용서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이 나의 잘못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마음이 좁아서, 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내가 집착하고 있어서 그 자기 비판이 더해지면 감정은 더 무거워집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는 감각 위에 용서하지 못하는 나에 대한 수치심이 쌓입니다. 그 이중의 무게, 오늘은 그 무게를 내려놓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충분히 준비가 될 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강요한다고 빨라지지 않습니다. 용서에 대한 오해 중 하나가 있습니다. 용서하면 그 사람과 다시 가까워져야 한다는 것. 용서하면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 용서하면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다른 것입니다. 화해는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상대도 원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용서는 다릅니다. 용서는 내 안의 이야기입니다. 상대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시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과 관련된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 감정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그 감정이 나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감정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과정, 그것이 용서와 가장 가까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화해를 강요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과 다시 가까워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내 안에서 그 감정이 조금 달라지는 것, 그것이 용서에 가까운 것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용서를 결심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결심하면 되는 것이라고, 마음먹으면 되는 것이라고, 의지가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그런데 결심해도 되지 않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용서해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다음날 그 기억이 떠오르면 여전히 마음이 다칩니다. 결심은 했는데 감정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는 머리로 결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감정이 충분히 보살펴질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에 가깝습니다. 상처가 충분히 들려지고 억울함이 충분히 인정받고 그때의 내가 충분히 위로받을 때 그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가 오는 것, 그것이 용서에 가까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쌓이면서 오는 것. 어쩌면 용서는 결심이 아니라 이해의 끝에서 조용히 따라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이해라는 것이 반드시 상대를 이해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왜 그렇게 아팠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 상처가 나에게 무슨 의미였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때의 내가 무엇을 원했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 이해가 쌓일 때 용서는 결심 없이도 조용히 따라올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봅니다. 그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는 더 조용한 감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실감, 그 관계에서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했다는 상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고 믿었던 것에 대한 상실, 배신감, 믿었던 사람이 그랬다는 것,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관계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 그리고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 나 자신에 대한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왜 그렇게 당하고 있었는가? 나는 왜 그런 상황에 있었는가? 나는 왜 그 사람에게 그런 취급을 받았는가? 그 질문이 자신에게로 향할 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상대를 향한 감정이 나 자신을 향한 감정과 섞이게 됩니다. 그 복잡함이 용서를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안에 나 자신을 향한 감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더 잘 대처했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그 자리를 떠났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그 말에 맞서야 했는데, 그때 내가 더 현명했어야 했는데, 그 자책,
그 사람에게 화가 나는 것과 동시에 그때의 나에게도 화가 나는 것. 이 두 가지 감정이 함께 있을 때 더 지치고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나이에, 그 경험으로, 그 환경 안에서 그때의 나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지금의 내가 그때를 보면 다르게 했을 것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의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것밖에 몰랐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나를 지금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나도 지금의 나만큼 위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상처가 삶에 남긴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 이후에 달라진 것들, 관계를 쉽게 믿지 못하게 된 것, 무언가를 말하려 할 때 더 조심스러워진 것, 비슷한 상황에서 더 쉽게 긴장하게 된 것, 그 흔적들이 지금도 내 삶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쉽게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일의 영향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지금도 내 삶 안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끝나지 않았고,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잊히지 않았고, 극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거기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그 흔적들이 지금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는 것이 용서보다 먼저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용서하려 애쓰는 것이 오히려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 기억을 더 자주 떠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는 자책이 그 감정을 더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용서하려는 노력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그 마음이 왜 아직 거기 있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없애야 할 것으로 보지 않고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 그 마음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직 충분히 울지 못한 슬픔이 있습니까? 아직 충분히 말하지 못한 억울함이 있습니까? 아직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을 듣는 것, 그 마음이 하려는 말을 방해하지 않고 그냥 들어보는 것, 그것이 용서를 향해 가는 가장 조용한 길일 수 있습니다. 용서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의 나를 만나는 일입니다. 상처받았던 그 순간의 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던 나, 말을 삼키고 혼자 돌아섰던 나, 그 감정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있었던 나, 그 나를 다시 만나는 것, 그리고 그 나에게 이것을 말해주는 것. 그때 정말 힘들었구나. 그때 정말 억울했구나. 그때 혼자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때 아무 말도 못했던 것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 말을 들려주는 것. 그때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말. 그때 가장 필요했던 말. 그것을 이제라도 그 나에게 해주는 것. 시간을 거슬러 갈 수는 없습니다. 그때의 그 상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에게 닿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의 내가 그 기억을 꺼낼 때 그 기억 안의 나를 외면하지 않는 것. 그 나와 잠시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그 나를 그 자리에서 데려오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아직 그 마음이 오지 않았다면 용서해야 한다는 압박 없이 지금 이대로 있어도 됩니다. 용서는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충분히 다루어질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면 지금 해야 할 일은 용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그 감정을 충분히 보살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 그 감정이 무엇을 말하는지 듣는 것, 그 감정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 과정이 먼저입니다. 용서는 그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어느 날 조용히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강요한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잘못된 것으로 여기지 않아도 됩니다. 수십 년을 혼자 붙들고 있었던 감정들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표현할 곳을 찾지 못하고 그냥 안으로 삼키면서 살아온 감정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 외로움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것을 먼저 인정하고 싶습니다. 오래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 집착이 아닙니다. 마음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홀로 감당해온 시간이 얼마나 긴 것인지를 생각하면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가 보입니다. 아무도 몰라준 채로, 아무도 들어주지 않은 채로 혼자서 그 감정을 안고 살아온 것. 그것이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 무게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무게가 있었다는 것을 함께 알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용서하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약함이 아니라는 것, 그 마음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 그 마음 안에는 아직 말해지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무언가를 듣는 일이 용서보다 먼저 필요한 일일 수 있다는 것.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떠오르셨을 수도 있고, 그동안 혼자 붙들고 있었던 무언가가 생각나셨을 수도 있고, 가슴 어딘가가 조금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일을 진지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가볍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당신이 충분히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아직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오늘 하루 조용히 가지고 계셔도 좋겠습니다. 답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용서를 결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마음과 잠시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